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바짝 오른 미국 증시. 네.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한 2% 펄쩍 뛰었더라고요. 그렇죠. 국내가 뭐 이걸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또 견조하게 오전장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지수의 흐름 안에서 지금 뭐 리튬이라든지 시멘트, 조선, 전선 이런 섹터들이 강하게 흐름을 좀 뒷받침해주면서 잘 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이것저것 시장에서 걱정되는 거 많고 뭐 네. 6월에 뭐 FOMC 봐야 된다 이러지만 어쨌든 뭐 부채 한도와 같이 안 좋은 게 점점 사라지면서 상승할 수 있는 기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네.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또 랭킹도 재미나게 맞춰보시고 네. 종목 진단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유튜브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저희가 화면에 나오는 거 딱 보니까 약간 왜요? 바둑알처럼 입고 왔네요. 아, 그러네요. 오늘 유난히 하얗네요. 이거 왜 이렇게 하얗죠? 아니, 얼굴까지 더 하얘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옷 색깔의 하얗네요. 호감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만족스럽고요. 저도 좀 밝게 입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네. 강병옥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 반갑습니다. 주셨고 서당기님 와주셨습니다. 오셨고요. 그리고 엘사님께서는 말 한마디 대신에 아주 뜨겁게 박수, 아. 손을 이렇게 여러 개를 보내주셨어요. 더 잘 보여요. 네, 아주- 이런 것도 좀 써주십시오. 눈에 띕니다. 네. 자, 그리고 그와 함께 종목 진단도 바로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웅님 대한제당 보내주셨고요. 권희천님 대한항공 종목 진단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희찬님 그리고 네. 아웅님 이분들은 이제 금요일 날에도 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또 기억력이 좋거든요. 그리고 아라나님께서도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와주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예. 네, 좋은 하루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네, 저희가 제 실시간으로 종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리 받아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한 시간이 굉장히 허해진다는 거. 그렇죠. 실제로 지금 첫 번째 종목 뭐 할지 아직도 모르잖아요, 저희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종목 진단 계속 올려주시고 네. 인사 새로 주시는 버리님도 와 계시고요. 서다켈러처님, 뻥님하요? 뻥님이 누구예요? 뻥님도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신가요? 자, 그런 와중에 우리 많은 이제 종목들도 좀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태양광 관련해서 OCI 또 조정환님 올려주시고. OCI 얼마 전에 또 홀딩셀이 이렇게 나뉘었지요. 갑자기 급락하고 급등하고 요즘에 좀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오늘 유창환 공부 최근에 많이 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아주 이런 거 어필할 땐 어필해야죠. 그렇죠. 저희도 진행을 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을 봐야 돼요. 저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약간 양심에 찔리고요. 요즘 어쨌든 대충 했어요? 아니죠? 막 하고 있었긴 했었어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 대한제당 또 올려주셨고 예. 또 대한항공 물론 다른 회사입니다, 둘 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예원님도 와주셨는데 요즘에 이모티콘만 쓱 이렇게 여러 개 보내주시는 게 트렌드가 됐나요? 그런데 이게 좋아요. 뭐예요? 십자가입니까? 하트군요. 그렇죠. 예원님께서 하트를 이렇게 네. 5개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웅님도 손바닥만 이렇게 한 10대 개를 보내셨는데 이게 유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해보시고요. 네. 지금 789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보리님께서 지금 재미없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갖고 계신 종목군 그 특정 섹터 내에서 네. 오늘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아유. 요즘에 참 그렇습니다. 가는 종목들은 쑥쑥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소외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네, 속상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진단 받고 교체할 건 빨리 교체하고 그렇죠. 손절해야 될 거 빨리 손절하고 정확히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가보는 행동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안 되면 그냥 움직여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오늘 랭킹. 오늘은 제가 찾았어요. 뭡니까? 랭킹. 오늘 랭킹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랭킹 퀴즈 공개합니다. 자, 지구는 후손들에게 빌린 거다. 깔끔하게 씁시다. 이거 뭐 교과서에서 갖고 온 거예요? 정말 아나운서스러운. 뭐 당연히 해야 될 말이긴 한데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이거죠. 그렇죠. 오늘 환경의 달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탄소를 쓰는, 요즘은 탄소를 줄이는 게 트렌드인데 그렇죠. 많이 쓰는 국가들을 5개를 뽑아봤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국가. 그렇죠. 입니까? 어. 이거 말이 좀 잘 안 나오네. 잘못 꺼냈다가 이거 소송당할까 봐. 끌려갈까봐. 순간 좀 망설였어요. 괜찮아요.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줄여야 되고 요즘 트렌드가 나중에 안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딱 봐도 네. 누가 봐도 탄소 배출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이즈들이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 미국, 네. 인도 이거 인구수도 제일 많고 그렇죠. 땅덩어리 제일 큰 이유는 심지어 27개 국가 합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아무래도 노력하는 그런 또 대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7개 다 합쳐가지고 너희들은 얼마나 배출하냐. 와 이거 네. 오늘 정말
대단한 국가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땐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따가-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따가 제가 저 나라들이 1960년대 배출했던 양이랑 예. 요즘 배출했었던 아. 양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딱 보면은 야 얼마나 바짝 치고 올라왔는지 꾸준한지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오늘의 랭킹 주제였고요. 아이, 잘 뽑았다. 자, 일단 유튜브 채팅장에 저희가 투표 하나를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 단소를요. 네. 그 국가를 투표해 주시고 나머지는 5위부터 하나씩 맞춰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전반부를 종목 진단 도와주신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산입니다. 네. 전문가님 목소리가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감기 전문가님, 때문에 힘드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감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나아지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그 독감이요. 네. 엄청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사실은 주말 동안에 제가 거의가 막 죽다가 살아났는데요. 아이고, 아무튼 좀 조심하셔야 될 고생하시네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 금산 전문가의 한마디 들어봤습니다. 따뜻하십니다. 자, 이런 앞으로 지금 나올 내용들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종목에 대한 진단 확실하게 금산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조정환님께서 보내주신 저희가 말했던 그 종목입니다. 처음에 오프닝 때. 네. OCI 가볼게요. 태양광. 자, OCI 13만 1,126원에 31%입니다. 현재는 14만 원 조금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데 아.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 매수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OCI 홀딩스가 이렇게 나눠지고 나서 다시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부터는 뭐 급락 그리고 급등. 정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실 텐데 바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OCI는 어떻게 볼까요? 네, 이분께서 보니까 이제 OCI가 OCI 홀딩스하고 지금 이제 인적 분할을 했었죠. 보통 우리가 그 인적 분할할 때는요, 보통 첫날 같은 경우에 한번 그 매도하는 게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적 분할할 때는 첫날 한번 매도 기회 잡고 좀 기다리면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이분께서는 보니까 13만 1,126원에 31%를 매수하신 분인데 이분께 지금 언제 매수했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뭐 물론 최근에 매수하셨겠죠. 요거는 지금 자리는 좀 기다려 보세요. 뭐 제가 봤을 때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돼 있는 종목은요.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게 뭐 최대 수혜주입니다. 우리 국내로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최대 수혜주가 원전 관련되어 있는 섹터듯이 미국의 지금 바이든이 지금 집권할 때 태양광과 풍력은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OCI를 먼저 보기 전에요. 하나솔루션을 먼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주가 움직임을 보면 OCI의 주가 흐름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솔루션 주가도 사실은 주가가 지금 저점 부근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좀 잘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OCI 홀딩스보다는 OCI가 훨씬 낫다는 거, 그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지금 3일 연속 지금 이제 음봉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지금 확 줄어 있는 상태죠. 요거는 매수가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매수가가 아까 그 13만 1,000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오면 이게 비중을 31% 가지고 계시니까 기다리고 계시다가 요 13만 원 천 매수가 오면 일단 한번 매도하세요.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보통 여러분 이게가 지금 대량 거래가 지금 실려 있거든요. 요 자리 보세요.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지금 대량 거래가 실려 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거래가 지금 확 줄어 있죠.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와 있어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예요.
제가 기술적인 반등은 보니까 한 13만 한 3천 원 정도까지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나오면 일단은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 다시 재매수는 제가 봤을 때는 뭐 12만 원대에서 저는 충분히 재매수가 가능해 보여요. 이제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매도하고 더 싸게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보통 원하는 가격에서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해요. 지금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매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오는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13만 3천 원 전략 매도, 다시 12만 원 재매수, 이런 전략을 가지고 OCI는 접근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뭐 실적은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은 좋아지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OCI를 살펴드렸습니다. 태양광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요즘에 이 분할 이슈로 인해서 참 이야기가 많았어요. 지금 당장보다는 일단 조금 올라갔을 때 매도해보시고 네. 다시 아래 구간에서 재매수를 해보는 전략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OCI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랭킹쇼 1000명 만들어주겠다고 예. 이렇게 또 마음을 써주십니다. 든든합니다. 예, 저희가 저 미스터 진단에서 875명 찍었습니다. 정말 기록을 세웠죠? 예, 그 시간만큼은 진짜 절대자다. 절대 강자를 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덕분에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랭킹쇼도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만간 이제 1000명 돌파해서 2000까지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니까요. 네. 계속해서 와주세요. 사랑해 주시고요. 자, 우리 들레민님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변에 추천. 이런 자세 여러분 너무 좋네요. 저희가 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거 다 도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을이님께서는 올해 또 시청 5년 차시래요. 와, 들레미님, 가을이님 이런 분들 진짜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짜 꾸준한 것도 좋고요. 예. 이런 멘트 나올 때마다 다 읽어드릴게요. 그럴게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 진단도 계속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죠. 네. 절파고TV님 삼성전자 우선주 남겨주고 계시고 우선주? 네. 소망님은 수성 첨단 수제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종목 진단이 어디까지나 저희의 메인이니까 그렇죠.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막말해도요. 저희 기본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오늘의 랭킹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 제가 슬쩍 봤는데 네. 5위가 뭔지 얘기는 잘 안 나오고 네. 1위가 중국 얘기는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국 입장에서 열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요. 네. 아이, 정말. 어쨌든 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5위는 뭔가요? 5위부터 거꾸로 한번 맞춰가 볼게요. 네. 자, 그러면요. 종목 하나 들어가 봅니다. 네. 앞서서 또 말씀드렸던 아웅님 거. 네. 네. 그리고 확실히 저희가 초반에 언급해드리는 분들이 그렇죠. 당첨 확률이 높아요. 왜냐 보이거든 눈에. 네. 네,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예.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자, 대한제당인데요. 요즘에 설탕 때문에 난리난 종목 아닌가요? 오늘 아침에 모닝쇼를 보셨다면 오늘 이렇게 설탕 관련된 종목들이 왜 가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거 다 가격이 슬슬 이제 정리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고기랑 설탕 값은 계속 오른대요. 네. 설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와, 오늘도 8%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3,630원에 사셨는데 3,760원. 아니 제가 사실 그 대한제당 이 증권 방송을 하면서 네. 이 음식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잘 못 보는데 좀 신기하죠. 지난해부터 요즘까지는 참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노려봐야죠. 예. 자, 어쨌든 오늘 급등 중에 있고요. 단지 조금 장중에 탄력이 살짝 떨어져서 윗꼬리를 달고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이분께서는 단기 목표가 4,200원. 4,200원이요? 그러니까 거의 4월 말 수준에 4,800원 예. 한번 장중에 갔었거든요. 정말 강하게 하면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쵸, 한 전고점 살짝 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 대응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럽니다. 자, 전문가님, 대한제당인데 이분 목표가 4,200원 짧게 보십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이분께서 보니까 4,200원까지 본다는 것은 이분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이다. 왜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이냐면요. 딱 4,200원이라고 딱 찍어서 딱 보낼 때는 이분도
기술적인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대한제당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사료잖아요, 그죠? 사료하고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이제 사료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상당히 움직임이 좋죠. 그다음 설탕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설탕 플러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슈가플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좀 또 새로운 신조어죠, 그죠? 그러니까 설탕 플러스 인플레이션을 슈가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료값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설탕값도 오르게 되면 당연히 대한제당의 실적은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일시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구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대한제당이라는 기업은 과거 3년 동안 내다보면요. 실적이 일정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실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보세요. 여러분들 2020년도에 보시면은 매출 1조 2천억, 2021년도도 1조 2,600억, 지난해가 1조 3천억이잖아요. 영업이익이 463억, 421억, 381억. 그죠? 영업이익이 일정하잖아요. 매출은 평균 1조 2,500억. 그 다음은 영업이익은 평균 410억 정도. 이걸 벗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가치주라고 보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런 종목군들은 이런 이벤트가 나왔을 때,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그때를 잘 이용해서 팔고 빠져나오는 게 그게 정석이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아까 제가 그 4,200원을 제가 이야기해 드린 부분은 왜 이분이 고수냐고 제가 봤을 때는요. 보통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1, 2, 그 다음 이게서 가지 못하고 이게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럼 요 고점 자체가 여기가 마지노선이에요. 이 자리가요. 요 자리가 가격이 정확하게 말하면 4,180원인데 4,200원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했을 때 이 정도면은 단기 고점이 이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4,180원 이상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전량 매도하고 일단은 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4,180원을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어떠한 상이 벌어지냐면 4,180원이 1차 매도 목표인데 만약에 이걸 돌파한다면은 바로 위에 보시면요. 이게 초록색으로 있죠. 이게 이렇게 점선이 보이잖아요. 보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 초록색, 이게 점선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게 저항입니다. 이 저항선. 이게 저항선이에요. 이 파라볼릭자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가 얼마냐면요. 거의 4,500원 정도가 돼요. 4,500원. 이거는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4,180원을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4,500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것은 전량 다 매도예요. 이게 아마 강력한 저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냥 초단기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4,180원 오면 매도하시면 되고 좀 아깝다 그러시는 분은 좀 기다렸다가 4,800원 정도 오면 4,500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이고 방금 제가 사료값이라든지 설탕 가격은 오래 지속이 못 된다는 거 단기적인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매도 기회를 잡아야 된다. 만약에 이럴 때 매도 못하게 되면 여기가 상당히 매물대로 작용해 버리기 때문에 주가가 나중에 회복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매도를 좀 잘해가지고 수익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이
굉장히 고수시네요. 다 금산 전문가도 인정할 정도로 네. 요 사람 좀 아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자, 단기 접근. 왜냐? 슈가플레이션이 이게 또 일시적일 거라는 것 네. 때문에 이분께서도 이걸 같은 맥락에서 보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정석적으로 접근 중이시고요. 관련된 내용들 4,180원, 아까 전에 4,200원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돌파했을 때, 그리고 돌파하지 않았을 때 가격 전략 알려드렸으니까요. 구미에 맞는 걸로 현명하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네. 지금 오늘의 랭킹 주제 이렇습니다. 환경의 날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골라봤는데 네.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요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은 5위를 맞춰달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니까 5위에 버린님도 그렇고 인포님도 그렇죠. EU를 꼽고 계시거든요. 이거. EU의 27개 국가 합친 건데. 설마 유럽이 그러겠어? 이런 거죠. 그렇죠. 네. 하긴 우리가 증시 투자하다 보면 얘기 많이 듣죠. 맞아요. 친환경 관련돼서 항상 EU의 규제가 유난히 강하고.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5위로 꼽아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5위가 과연 EU가 맞을지 네. 지금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잠깐만요. 우리 제작진 우주소녀 멤버가 왜 나오는 거죠? 깜짝 놀랐죠? 저희도 얼른 놀랐어요. 뒤집죠, 얼른. 예. 네. 다시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5위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위 공개할 준비 됐나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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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말하래요. 그냥 말하래요. 5위는요? 러시아요? 러시아죠. 러시아입니다. 아니, 왜 딴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제작진? 이 사람들 말이야. 네. 이 글자랑 같이 딱 나와야지 재미가 사는데. 그렇죠. 자, 여러분 이유 아니었어요. 네. 5위는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말은 네. 그렇게 환경을 생각하면서 5위가 아니었다니. 네. 자, 어쨌든 러시아가요, 1960년대 886톤 이 정도를 배출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1600톤 이상 하면서 확실히 러시아도 이런 탄소 배출에 뭔가 정책을 바꿨고 여기에서 많이 배출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황희성님께서 우히히 하면서 네. 생방송의 묘미. 원래 일반적인 앵커들이라면은 이럴 때 잠시만요.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는 착하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만년필님께서는 이거 읽어야 되나? 네. 망할 러시아. 망할 러시아. 왜요? 러시아가 오해할 요즘 수도 있죠. 예, 러시아 요즘 위태위태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자체가 좀 아슬아슬하네요.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본연의 업무로 가봐야죠.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할 텐데 종목 진단을 받을 종목은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이구 산업, 이구 산업이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매수 가격 5,800원에 비중 한 20%. 5,800원에 20%요. 네, 혹시 이구 산업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정도, 한 달. 그때 뭐 상한가 치고 계속 올라가는데, 뭐 7천 몇 배까지 올라가더만은, 네. 좀 빠지건데, 들어갔더만은, 계속 빠지네.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빠지네. 예. 뭐 요즘에 2차 전지들이 난리 났었고 그렇죠. 그 와중에 2차 전지 소재로 금속 그리고 비철금속 이 구리 관련된 이 종목까지도 네. 영향을 좀 받아서 많이 올라갔다가 요즘에 내려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구산업 지금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이실까요?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 안 그러면, 어떡해요. 안 그러면 지금 요즘 조금 올라오는데, 지금 맞아요. 좀 추가 매수할 수 있는가요? 추가 매수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 여부와 함께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네, 금사전문가님, 이구산업입니다. 한창 좋았을 때 그리고 그 직후에 들어오셨는데 이 추가 매수 지금 괜찮을지 앞으로의 전망도 알려주시죠. 네. 네, 이 종목은 그 추가 매수 종목은 아니고요. 지금 비중을 20% 가지고 계시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매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구 산업의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이 이렇게 급등할 때는 왜 급등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잘 보세요. 급등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급등의 이유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은 요 이유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타당.
또는 적합 또는 타당이나 적합하다고 한다는 뜻은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실적을 보는 거니까, 그죠? 실적 없이 주가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급등한 이유는 이 기업이 급등한 이유가 이거 지금 구리 관련되어 있는 섹터로서 이게 주가 뜬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기차에 사용되는 것이 필수품이 구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리에 지금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이구 산업도 구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실적이 좋아질 것인가 그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구 산업이라는 기업 자체가 원래는 아변이나 단동이나 이런 거죠. 황동 이런 거잖아요. 인청동 이런 거죠. 주석동 이런 쪽이잖아요. 물론 이 기업이 구리하고도 뭐 관련은 돼 있죠. 과연 전기차에 사용되는 그 필수품 구리가 과연 이구 산업이 있어서 사용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은요 미미합니다. 미미해. 차라리 할 바에는 차라리 풍산이 훨씬 낫죠. 차라리 이 풍산이라는 기업을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풍산이니까.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지금 이구 산업은요. 이거는 매도를 잘 하셔야 되고 실적은 이 기업은 실적 가지고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기업의 지금 실적이 덜쭉날쭉하죠. 보세요. 59억에서 356억에서 137 올해 보니까 대략 한 얼마 정도 한 올해도 한 160억 정도 나오겠네. 영업이익이요. 그죠? 그 다음 상태에서 그 다음은 이 기업의 지금 재무구조도 보면 재무구조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단기 차익금이 상당하죠. 1,500억 정도의 단기 차익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이게 보시면은 현금 흐름표가 거의가 B급이죠. 제가 현금 흐름표를 보통 우리 A, B, C로 나누어지는데 요 B급이라 하는 것은요. 제가 이 B급은 요 이하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재무 상태가요. 적어도 A급 정도는 들어가줘야 돼요. 우리나라의 기업의 보통 한 30% 정도는요. 거기가 현금 흐름표가 A급이에요. 그러면 이곳 산업은 30%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수의 30% 이내에 들지 못하는 종목이란 말이죠. 재무제표가.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이거는 매도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직도 이게 보시면 아직도 이 보시면 이게는 아직도 지금 침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보니까 20위로 올라오려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예를 쓰고 있는 것 같는데 이거는 올라오게 되면 어디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냐면 요 33일 이평선이 놓여 있는 가격대 대략 5,100원까지의 리바운드가 나올 수 같아요. 5,100원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여기에서는 한번 매도하는 전략. 조금 더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은 뭐 5,200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5,100원이나 5,200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지금이 4,625원이니까요. 그 정도에서 전략 매도하시고 이구 산업 같은 종목을 매매하시려면 차라리 풍산을 매매하시든지 안 그러면 낙폭이 좀 크고 있는 고리아인 있잖아요. 차라리 고리아인 같은 주가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훨씬 낫죠. 그런 측면에서 이구 산업은 매도 이후에 풍산으로 교체하든지 아니면 고리아연으로 교체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100원, 5,200원 사이에 전량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2구 산업을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네. 연결이 좀 끊어진 걸로 저희 전달을 받았는데 네. 2구 산업 아무쪼록 참고를 해보시고 신중하게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구 산업에 대한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종목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바로바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반부 종목 진단 도와주신 금산 전문가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1위부터 5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땅덩이가 꽤나 큰 다 커요, 지금. 다 큰데 만만치 않게 큰 러시아가 5위입니다. 네. 러시아는 아마 이렇게 자기네들이 뭐 개발하는 것보다 땅에서 나는 것 갖고 많이 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많은 배출가 덜한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네. 5위 공개해봤으니까 이쯤에서 4위도 한번 알아보고 가보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4위에 랭크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4위 공개해 주시죠. 나옵니다. 네, 4위가 EU였습니다. 아, 4위. 많은 분들께서 EU를 5위로 꼽아주셨는데 네. 비슷하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EU가 바로 4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네. 27개 국가를 합한 수치고요. 네.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 바로 4위는 EU였습니다. 그나마 EU가 그래 너희는 좀 낫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은 네. 1960년대도 탄소 배출을 꾸준히 한 2,000톤대 네. 했었는데 지금도 거의 한 2,000톤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정말로 친환경 쪽으로 진심이군요, EU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가 봐서는 그 옛날에는 EU가 많이 해가지고 지금 반성을 하고 있다. 뜨끔하니까 지금 와가지고 뭔가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 같다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꼬였죠? 어쨌든 그런 생각이 순서가 좀 왜 들어요. 그래요, 사람이? 아, 진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5위와 4위를 공개드렸으니까 여러분 3위 한번 맞춰보도록 하시죠. 좋습니다. 자, 일단 종목 진단도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는데 네. 이 종목 진단의 가능성,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게 그렇죠. 적극적으로 랭킹쇼 참여해 주시는 겁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고요.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와 함께하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랜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트입니다. 아,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자, PB님. 도망가신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장의 특징 좀 먼저 언급을 해주시죠. 네, 오늘 가장 대표적인 특징주는 어반 리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건데 중국에서 이제 리튬 생산량 통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제도가 된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리튬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리튬 공급량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앞으로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에 대한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2차전지 밸류체인에 포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세가 좀 나쁘지가 않거든요.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3월, 4월, 5월까지 오면서 2차전지가 시장에서 주도주로서 이제 주도주 섹터로서 이제 역할을 해왔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그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로 순환매되는 구조들이 많이 보여주었었는데요. 순환매되는 업종 내에 이제 종목 중에 하나가 어반 리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이제 CULX라고 하는 공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정 자체가 그 리튬을 뽑아내는데 2시간 정도 걸리고 리튬 수율이 한 90%까지 나오는 이게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리튬이라는 것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에서는 오늘 실제로 시세도 제일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반 리튬이 대장주라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되었고요. 결국 2차 전지가 업종이 이제 완전하게 죽는다, 꺾이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결국에 업종 내에서 대표적인 종목들,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셀 업체도 최근에는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전체적으로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차트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드디어 60일선을 이제 저항이죠. 이제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다가 오늘 깔끔하게 돌파를 해냈습니다. 오늘 종가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60일선 위쪽에는 안착할 확률이 높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상승폭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짧은 기간에 주가가 앞쪽에서 4월 달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세가 강력하게 난다라면 짧은 기간에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4월하고 지금이 다른 점이라고 하면
지난 4월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투자자들이 2차 전지만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전보다는 좀 긴 안목으로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 부근인 35,000원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약간 긴 관점에서 긴 안목을 보고 한 35,000원 대응하신다면 어반 리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도 기대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장의 특징주 다시 한번 리튬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2차 전지는 파도 나와요. 계속 나와요. 네. 도대체 어디가 끝입니까? 반도체 흔들릴 때 또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종목 가볼게요. 첫 번째 이미숙님께서 네. 당첨되셨습니다. 자, ABL 바이오가 되겠는데요. 사셨던 가격이 24,766원입니다. 네. 금요일 날 사셨나요? 어쨌든 20%를 담고 계시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지 지금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사실 갑자기 이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에 많이 언급됐다가 생각보다 뜨뜻미지근해요. 근데 뭐 학회 모멘텀도 있고 만약 연관되어 있으면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손절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서 수익을 내야 될지 목표가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ABL 바이오 오늘 한 2.2%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대 음봉인데 이제 바닥에 밑골이 되고 다시 좀 올라오는 조금은 뒷심이 좀 있어 보이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알아보죠. 외국인이 계속 샀네요 최근에. 자, PB님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ABL 바이오 이거 손절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건데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와 이중항체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중항체와 관련해서 관련된 시장에서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바이오 USA에 이제 출격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ABL 바이오에서 밝힌 바로도 다수의 글로벌 회사들하고 미팅을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개최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바이오 USA가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련된 모멘텀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연히 그 미팅이라는 것은 기간 중에 되기 때문에 이 미팅 결과를 이제 바이오 USA 일정이 끝난 이후에 이제 공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뭐가 내용이 없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보는 부분 충분히 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6월 달에 바이오 관련된 일정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6월 11일에 유럽 혈액학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12일에는 유럽 암 연구회도 있습니다. 6월 23일에는 미국 당뇨협회도 있고, 이와 관련된 당뇨학회도 있고, 이런 관련된 모멘텀들이 6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해서는 6월 한 달 동안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은 되게 명확하거든요. 매수가 근처까지 현재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떨까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학회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혈액학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바이오 USA 기간 동안은 조금 기다려보자. 그리고 바이오 USA 기간이 끝나고 하루 이틀 정도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종목에 대한 대응을 결정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면 주가가 반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승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현재 가격이 지금 여구간에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승했을 때 67,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67,000원 부근까지 갔을 때 윗골이 달고 조정 나왔다는 부분 보면 결국에는 앞에 있는 매물들이 이제 상승을 했을 경우에 매도세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목표가를 굳이 삼는다라고 하면 26,000원 잡으셨으면 합니다. 26,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도달 가능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목표가 터치해서 매도가 나간 이후에는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21,000원 부분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한번 박스권 매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꼭 저게 아니라면
이제 ABL 바이오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 다양한 바이오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간의 수평 이동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기다리자. 아까 말씀드렸던 학회 모멘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다려 주시면서 네. 목표가 26,000원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갑자기 또 마음 약해져가지고 또 손절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ABL 바이오로 6월 한번 잘 한번 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코로나 지나오면서 네. 온통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이거 백신 이런 얘기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주가도 내려가 있다가 요즘 들면서 슬슬 올 때가 됐는데 하면서 종목 진단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시장이 조금씩 나아지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매일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좀 느껴지고 있죠. 네, 예. 여러분도 이렇게 종목 진단이 어떤 게 많이 들어오는지 보면서 맞아요.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서 저희랑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네. 그런 걸 거의 다 저희보다 더 잘 느끼고 계시지 않으실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전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니, 선생님, 좀, 주식도 1,000몇백 원짜리인데, 좀 상담하기도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T3, 예, T3. T3요. 예, 예. 요거, 네, 매수가와 비중이 궁금하네요. 아니, 매수가는 한 1,760원에 아,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 산 지가 한 달 정도 됐어요, 선생님. 네. 그렇군요. 근데 회사 내용 같은 것도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네네. 영 주가가 그냥 움직이도 안 하고, 그래서 네. 다른 것으로 종목 교체를 해버릴까, 그러고 한번 상담 한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이 게임 관련돼서 기대감 갖고 계신 건가요? 예? 게임 관련돼서 기대감 갖고 매수하신 거예요? 예,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 하대요. 뭐, 드론도 한다고, 뭐, 엔터테인먼트도 한다고, 네. 내용은 나쁘지가 않는데, 음에 답답해라, 그죠? 예. 네, 굉장히 답답해갖고, 오늘 옛날에 풀고 싶은데 참았네요, 지금. 이렇게 답답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답답함 풀어드릴게요. 갑니다, 이제. 네, 예, 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네네. 자, 비비님, T3 답답하시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게임 회사라고 정확한 풀네임은 T3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이 회사는 뭐 대표적으로 하는 업종 자체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뭐 서비스를 하는 걸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게임이라고 하면은 오디션이라는 그 뭐 댄스 리듬 액션 게임이죠. 그런 게임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또 뭐 스포츠라든지 아니면은 MMORPG라든지 다양한 장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종속회사가 이제 한빛소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빛 드론이라는 비상장 업체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게 다양한 사업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결국은 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결국에는 시장에서 어떤 걸로 제일 부각받느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뭐 결과적으로는 게임 회사입니다. 결국은 이제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고, 실제로 드론 관련된 모멘텀,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북한에서 무인기 도발했을 때 이제 드론 관련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기도 했었지만은, 거꾸로 생각하면은 드론이 메인 테마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곁다리로 약간 포함이 되는 거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뭐 게임에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 회사가 잘 되려고 하면은 게임이라는 것이 흥행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게임들이 관련된 이제 이용자 수가 더 많아져야겠죠. 이용자 수가 더 많아져야 될 건데, 지금 뭐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신작에 관련된 모멘텀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이 신작에 대해 관련된 모멘텀이 없다는 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게임이라는 것은 게임주들은 기본적으로 게임이 출시된 시점에서의 매출보다도 출시되기 직전에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점 생각해보면은 T3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기존에 판매되고 있었던 게임,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었던 게임, 오디션 IP 게임 같은 경우가 중국의 외자 판호를 획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중국 관련된 뭐 게임 서비스라든지 매출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남아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가
이제 30억 규모의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주가를 부양할 의향이 어느 정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뭐 투자를 하기에 매력적이냐라고 하면 매력이 조금 다소 떨어진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정리해야 될 종목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금 가격이 1,704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하셨던 가격이 1,760원 정도입니다. 지금 매수하셨던 매수가랑 현재 가격이랑 뭐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한 50원 이상 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차트상으로 보셨을 때는 바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가격에서 현재 보유를 하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 앞으로 조금 제가 당겨서 보면 작년 2월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2월에 게임주들 이제 뭐 게임주도 활성화된 부분들, 이때 게임주들이 신작 기대감, 그리고 리믹스가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뭐 게임주들이 한번 이제 붐이 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구간에 시세가 나왔던 점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모멘텀만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그대로 가지고 조금 더 보유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세가 분출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정리하시는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요, 한 1,900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1,900원에 1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되는, 상승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물량들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1,900원대에서 한번 정리하시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는 게임주들이 사실 그렇게 좋을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꾸준하게 있었기 때문에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봐도 좋은 내용들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신작 모멘텀과 관련해서도 내용이 별로 없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게임 업종 내에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신작 모멘텀이 있는 게임 회사들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수평 이동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은 최근에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전히 시장 주도주로서 가치가 있죠. 아마 그쪽으로 한번 업종 자체를 바꿔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소장님, 일단 T3 1,900원 요 가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바로 또 전화 주시고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3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예, 보니까 T3가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조금 넘고 가격대도 1,000원대니까 이거 너무 작은 종목은 안 되겠구나, 약간 창피하다, 그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예. 주식이면 좋습니다. 주식이면. 네, 뭐든지 그냥 궁금한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뭐 큰 종목 샀다고 고민이 커집니까? 어차피 종목이 있으면 고민이 생겨요. 그렇죠. 이해합니다. 자,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 종목 진단 더 가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랭킹쇼 주제,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3위 먼저 공개하고 갈게요. 네. 3위 공개해 주시죠. 3위. 인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도가 3위에 랭크되네요. 네, 111톤에서 2,600톤까지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인도도 뭔가 발전을 하려고 애쓰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3위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남은 건 1, 2위밖에 없습니다. 네.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갔다 와서 네. 마지막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희천님 거 보도록 하죠. 네,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네. 대한항공 23,600원에 30%. 30%니까 비중이 그렇게 적지가 않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고요. 23,600원이면 뭐 최근에 한 23,900원 갔던 게 4월 20일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쭉 더 멀리 보면 35,000원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대한항공은. 자, 그렇기 때문에 중기로 보시는 것 같아요. 중기로 얼만큼 봐야 될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B님 지금 23,000원에서 22,000원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뭔가 이렇게 상승에 대한 느낌은 저는 지금 월봉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건 아직 안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방금 월봉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60개월 월봉, 120개월 월봉 기준으로 보면 얼추 이제 그 이동평균선 부분에 와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조금 보이지만 어찌됐건 간에 조정을 거쳤고 조정 국면이 거의 마지막 막바지까지 와서 반등을 이제 앞두고 있는 구간 정도 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우선 그 코로나 시국이죠. 코로나 시국 때 안 좋았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여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소멸되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서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자본들이 노이즈가 조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오히려 한진칼 같은 경우 최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한진칼은 아시아나 합병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회사를 이제 중기적으로 보느냐 단기적으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합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제 뭐 서비스 질의 하락이라든지 그다음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좋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항공 네트워크를 조금 더 강화하고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합병이라는 것이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객 수요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됐고요. 그다음에 물류와 관련된 이제 항공 물류 수요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실적 측면에서는 크게 이제 실적 측면에서 당연히 전반적으로 전보다 나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점 생각해 보면 대한항공 중기적으로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월봉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열려 있는 거는 35,000원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까지 당연히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비중을 30%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이 단기간에 결정되는 부분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다른 발빠른 종목 매매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 절반 정도는 현금화 시켜서 다른 부분을 매매하시다가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재매수하는 전략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권희천님의 대한항공과 관련해서 가격 전략까지 따드렸으니까요. 항공주로 잘 수익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 신다 도와주신 이효섭 PB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을 열심히 도와드렸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자, 랭킹쇼 오늘의 주제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환경의 날 특집으로 그렇죠.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3위까지는 공개드렸고 1위, 2위가 중국과 미국 누구나 다 예상했던 그렇죠. 국가들입니다. 과연 1위가 누구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그럼 그렇지. 네, 네. 1위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예상대로 바로 네. 1위는 중국이었고요. 2위가 미국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미국이 5,000톤, 그리고 중국이 압도적으로 10,000톤입니다. 2배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779톤이었는데 10,000톤까지 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욕을 먹죠. 예. 위태위태하네요. 방송이 그렇습니다. 예. 아슬아슬합니다. 제가 중국 잡혀갔다 올게요. 예, 그냥.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황희성님께서 1위 맞췄다고 좋아하고 계시는데 축하합니다. 어쨌든 뭐 내일까지도 다양한 또 재밌는 랭킹 또 준비를 해올 테니까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랭킹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또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죠. 네, 오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